안녕하세요, 윤주병입니다. 오늘은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컨스트레인은 애니메이터가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한 물체가 움직일 때 또 다른 물체가 그것과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컨스트레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컨스트레인의 명령어는 이곳에 있습니다. My 애니메이션 모듈, 그러면 컨스트레인이란 메뉴가 있죠. 여기서 애니메이터는 대표적으로 페어런스 컨스트레인, 포인트 컨스트레인, 오리엔트 컨스트레인,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 세 개 이외의 스케일, 에임, 폴벡터 등등의 많은 컨스트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니메이터한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My constraint 명령어를 내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두 개 만들어 놓고요. 큐브와 스피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My constraint은 A에 B를 붙여라 라는 것이 명령어의 순서입니다. A에 B를 컨스트레인 해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클릭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이미지 XXI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클릭의 순서가 달랐습니다. B를 A에 붙여라 라는 순서로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야에서는 이런 순서로 클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은 오브젝트의 센터와 센터 축 간의 만남입니다.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센터를 서로 붙이는 거죠. A에 B를 컨스트레인 해라. 그런데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방금과 같이 서로 오브젝트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컨스트레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두 오브젝트가 살짝 닿아 있는 상태로 컨스트레인을 하고 싶은데, 컨스트레인 명령어의 메뉴를 보면, 옵션을 보면은 각 메뉴의 이 옆에 있는 이 사각형을 클릭하면 옵션이 뜹니다. 리셋을 해볼까요? 에디트의 리셋을 누르면은 어떤 메뉴의 옵션이건 마야의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Maintain Offset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컨스트레인은 센터와 센터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값과 회전값을 유지한 상태로 서로 붙게 됩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그 전에 이 오브젝트를 잠깐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저는 현재 이 위치를 고스란히 유지한 상태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 명령어의 옵션에 Maintain Offset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A에 B를 Maintain Offset을 활성화 상태로 붙여라. 그러면 컨스트레인이 작동이 되는 거죠. 마야의 컨스트레인 기본값은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메인테인 옵셋을 꺼놓고 작업을 하죠. 컨스트레인은 애니메이션과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컨스트레인과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컨스트레인도 걸리고 애니메이션도 작동을 하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손에 야구공을 잡고서 그 공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쥔 상태를 상상해 보자고요. 손과 손가락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맞춰 손바닥 위에서 공의 위치를 계속 바꿔줄 겁니다. 손가락을 막 쪼물락쪼물락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선수만의 루틴 같은 뭐 그런 걸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지금처럼 컨스트레인을 그냥 걸어버리면 컨스트레인은 모든 애니메이션 값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 컨스트레인을 걸어버리는 순간 움직임은 이 애니메이션 그래프의 움직임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렇다고 컨스트레인 안 걸고 공에 애니메이션을 줘서 맞춰준다? 뭐 한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컨스트레인도 제 역할을 하고 공도 움직일 수 있게 중간에 로케이터를 끼워 넣어서 활용해 만들어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전 로케이터 사용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물론 리거가 리깅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줬다면 로케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 리깅된 상태에서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가 적절하게 로케이터 등을 활용해서 컨스트레인을 걸어줘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설명을 위해 이 옵션을 켜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을 잠깐 볼게요. 채널을 보면 처음에는 없었던 새로운 채널이 하나가 생깁니다. 처음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얘는 그 채널이 없는 그냥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비지빌리티 요 채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프레임의 이 위치, 27프레임의 이 위치, 보시다시피 애니메이션 키값은 쭉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A에 B를 붙여라 라고 하는 순간 새로운 블렌드 페어런츠라는 채널이 하나 생깁니다. 이 블렌드라는 것은 내가 건 컨스트레인의 종류 이름이죠. 만약 내가 포인트 컨스트레인을 걸었다 그러면 블렌드 포인트, 오리엔트를 걸었다 블렌드 오리엔트, 그런 식으로 이름이 생깁니다. 자, 지금 페어런츠 값은 1입니다. 블렌드 페어런츠 1 값은 1이죠. 컨스트레인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시키는데 컨스트레인을 끊는다 또는 없애버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컨스트레인을 걸면 컨스트레인 명령어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컨스트레인을 작동시킨다, 작동시키지 않는다의 개념입니다. 끊는다 또는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컨스트레인 기능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컨스트레인을 건 오브젝트의 아래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의 체인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이 컨스트레인 실행의 결과로 생긴 녀석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키값을 다 삭제를 놓고 요거를 지울게요. 자, 현재 컨스트레인은 걸려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A에 B를 메인테인 옵셋을 켠 상태로 컨스트레인을 걸면 B 오브젝트 역할을 했던 이 스피어 아래 빨간색 체인의 페어런츠 컨스트레인이라는 노드가 하나 생기죠. 좀 전에 보셨듯이 이것을 지우면 컨스트레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는 게 아니죠. 다시 채널로 돌아와서 컨스트레인 값이 지금은 안 보이죠? 왜? 단순하게 컨스트레인만 걸려있기 때문에. 채널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지금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스케일은 지금 까만색이죠? 스케일에 대해서는 컨스트레인이 걸려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확인해 볼게요. 무브, 이동, 트랜스레이트 엑셀이 걸려있죠? 로테이트, 오리엔트, 회전, 로테이트 걸려있죠? 스케일 안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애니메이션 키값이 없는 상태로 단순 컨스트레인만 걸리면은 이것은 애니메이션 용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을 온오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널이 따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얘한테 애니메이션 키값을 넣는 순간 이렇게 블렌드 페어런츠라는 새로운 채널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서 컨스트레인에 걸렸던 파란색 채널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의 색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채널이 까만색이다, 애니메이션 키값이 없다, 채널이 빨간색이다, 이 채널에는 애니메이션 키값이 들어있다, 채널이 파란색이다, 이 채널에는 컨스트레인이 걸려있다, 채널이 초록색이다, 이 채널에는 컨스트레인도 걸려있고 애니메이션 키값도 같이 들어있다. 지금 얘는 컨스트레인 걸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값을 넣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바뀐 거죠. 다시 컨스트레인에 돌아와서 블렌드 페어런츠라는 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이 얘한테는 걸려 있지만 컨스트레인의 영향력을 0%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얘가 움직여도 회전을 해도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 컨스트레인이 걸려있지만 컨스트레인이 0%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만약 1이다? 컨스트레인을 100% 영향을 받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움직이고 회전을 하고 같이 따라오죠. 컨스트레인이 100% 영향을 받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소수점 0.5 그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0.5라면 50%만 영향을 받아라는 뜻이죠. 자기 애니메이션 키값의 영향도 받고 컨스트레인도 영향을 받아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0과 1만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아서 그냥 0과 1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죠. 하지만 스타워즈를 잠깐 생각해서 포스를 쓰면서 서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그 오브젝트는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모두 다 영향을 받는 상태여야 될 겁니다. 마치 이렇게 오른손에도 영향을 받고 왼손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인 거죠. 다중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얘가 움직일 때 얘는 쫓아 움직여야 되고 얘도 움직일 때 얘는 쫓아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0.5, 0.5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이야기하면 컨스트레인은 온, 오프는 활성, 비활성을 해주는 것이고, 블렌드 페어런츠라는 블렌드 페어런츠, 블렌드 포인트, 블렌드 오리엔트, 이것을 지운다, 그래서 없애버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이 블렌드 값을 이용해서 컨스트레인이 작동을 해라, 컨스트레인이 작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컨스트레인 온오프는 두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채널의 블렌드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1대1 한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은 다중 컨스트레인형입니다. 얘가 두 곳 이상의 컨스트레인이 걸려있는 상태죠. 어디? 왼쪽에도 걸려있고 오른쪽에도 걸려있죠. 아까 잠깐 스타워즈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얘한테만 영향을 받고 싶은데, 또는 얘한테만 영향을 받고 싶은데, 그런 식의 어떤 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블렌드 값을 0으로 해버린다? 두 곳 그 어디에도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쓰는 것이 이 오브젝트에, 컨스트레인이 걸린 오브젝트에 보면은 요 두 가지 채널이 생성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컨스트레인 온오프 조절할 수 있는 값이죠. 그런데 여기 둘 다 1이죠. 이것은 이 두 개에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밑에 있는 거를 0으로 했다? 영향 받죠? 영향을 안 받죠.
볼게요. 블렌드 페어런츠 1입니다. 1이 되어 있던 건 100% 영향을 받아라. p 큐브 t에 p 큐브 2 이 녀석이죠. 그리고 p 큐브 1에는 0 p 큐브 1 얘죠. p 큐브 2에는 영향을 받는데 p 큐브 1에는 영향을 받지 마라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p 큐브 2를 0으로 하고 p 큐브 1을 1로 하면은 이젠 이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만약 둘 다 0이라면은 p 큐브 2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p 큐브 1에도 영향을 받지 마라. 그렇죠. 아무데도 영향을 안 받죠. 블렌드 페어런츠 값은 1. 페어런츠 값을 100% 영향을 받아라. 하지만 100% 영향을 받는데 그 어디도 영향을 받지 마라 라고 여기 한번 더 옵션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중 컨스트레인에서 활용이 됩니다. 1프레임부터 35프레임까지는 얘는 p큐브2에만 영향을 받고, 그럼 얘를 볼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 왔을 때, 이 위치 왔을 때 얘한테 키를 줘야겠죠? 키 주고, 이제 35프레임까지는 p큐브2에 영향을 받고 36프레임부터는 얘는 더 이상 큐브 2에는 영향을 받지 말고 큐브 1에만 영향을 받아라.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중 컨스트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게, 컨스트레인 걸려있는 오브젝트는 애니메이션 그래프에 살짝 혼선을 줍니다.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실제 값과 다르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값을 볼까요? x, y, g 모두 다 0 값을 유지하고 있죠. 보기도 얘는 위치가 0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약 컨스트레인 영향을 없애버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얘한테 처음 이 위치에서만 값을 얘한테 입력을 해준 거죠.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값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 값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컨스트레인으로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컨스트레인이 사라지니까 내 위치 값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위치가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위치와 애니메이션 그래프 상에서의 위치 값이, 회전 값이, 스케일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온오프 할 때는 반드시 키 값을 줘야 됩니다. 자, 지금 방금 키 값을 주는 순간 그래프가 확 하고 변했죠? 이게 현재 얘가 갖고 있는 실제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 값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컨스트레인 영향 받지 마라 라고 꺼도 자기 위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얘한테 너는 현재 1프레임에는 너는 이 위치하라고 정확히 키 값을 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컨스트레인을 걸고 온오프를 할 때 갑자기 오브젝트 위치가 팍팍하고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냥 키값 정확히 입력을 해줘. 애니메이션 키값 S 또는 셋 키를 한번 줘. 그러면은 그 값이 이제 정확히 입력이 되기 때문에 튀는 증상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것은 페어런츠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스트레인 명령어를 보면 페어런츠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에서의 페어런츠는 상위 개체와 하위 개체를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위에 있는 상위 개체를 페어런츠 개체, 하위 개체를 차일드 개체. 페어런츠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마치 상위 개체, 하위 개체의 관계처럼
보이게 움직여준다 해서 페어러지 컨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관계는 상위 객체, 하위 객체, 페어러지 관계이고요. 위에 있는 이 객체는 컨스트레인 관계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그냥 페어런츠로 만들면 되지 왜 귀찮게 컨스트레인으로 만들어? 상위 객체, 하위 객체 페어런츠 관계는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위 객체, 하위 객체의 관계가 되면 이 관계를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야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 끝까지 공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위 객체인 공은 무조건 상위 객체인 손과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같이 움직이다가 따로 움직이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컨스트레인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키질 못한다는 거죠. 컨스트레인 쉬운 기능입니다. 그러나 써먹기 까다롭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직접 써먹으려면 잘 안 되는 그런 녀석이죠. 그러나 조금 써먹다 보면 어느 순간 하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컨스트레인은 리거만이 아니라 애니메이터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